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0년 전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지금은 다들 말 잊어버리고 있죠. 예? 블록체인이 이 분산과 공유 기술을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애들이죠.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산과 공유입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는 기존의 플랫폼들은 자기 혼자 독점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독점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독점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가 혼자 다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분산과 공유죠. 데이터의 특성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왜 꺼졌냐? 블록체인 가지고도 그 속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데이터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데이터 자체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렇고 그런 거나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 이겁니다. 별개 문제. 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그렇죠? 자, 이걸 근데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솔루션을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솔루션을 만들 역량이. 이게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가치만 빵 올라갔다가 뚝 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최근에 잊어버리셨겠지만 한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2만 달러까지 쫙 올라갔다가 지금 들어도 11,000달러 저기 지금 한 11,500-600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회복이 돼가지고 여전히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자, 그러니까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쭉 이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러니까는 114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코인당. 그러니까 여전히 제너럴 일렉트릭보다는 그래도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도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러니까는 이 블록체인 중에서 소위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의 실험이 바로 뭐냐면 스티밋이라는 블록체인인데요. 이 스티밋은 뭐냐면은 스팀이라는 게 우리 증기기관에 나오는 스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서로가 이 콘텐츠를 하나의 이 공유하게 하는 걸 했는데 콘텐츠가 잘 나와야지 이게 그러니까 뒷받침이 될 텐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얘는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걸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위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역량은 별개 문제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제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가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자, 미래 그 금융위기 이후에 돈 퍼부어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얘네들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봤듯이 얘네들은 지금 정치에 빠져 있고요. 거기다 보면 얘네들은 승자 독식의 시장 문제입니다. 지네들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그 위에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먹고 앉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죠. 거기다가 뭐냐면 얘네들은요. 신생기업 경쟁할 만한 기업이 나오면 다 사들여가지고 경쟁도 차단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요. 기업은 돈을 빌려가지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경제학책에 돼 있는데 투자는 안 하고 자기 기업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 주가 끌어올리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속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은 되게 플랫폼 노동력들. 네? 이런 노동력들이요. 그러니까요. 고용의 질이라든가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영화 하나 나온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혁신이 아니라니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성장이 둔화되게 되고요. 성장이 둔화되니까는 미국의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성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려요. 금리 못 올리니까 뭐냐면 금리 못 올리면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돈을 많이 푸니까요. 아닙니다. 이 좀비 갭이 급증합니다. 좀비 갭이 왜 급증하냐면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3%면요. 기업은 뭐냐면 3%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자를 갚으려면요. 근데 금리가 0%면요. 수익을 하나도 못 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애들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비 같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좀비 갭이 급증합니다. 좀비 갭이 급증하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요. 네? 좀비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러니까 성장이 둔화되죠. 그러니까 또 다시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저금리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요. 지금 이번에 팬데믹으로 또 한 번 그러죠. 한 번 이런 충격이 올 때마다요. 계단식으로 성장률 속도 떨어집니다.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 상태 속에서 그냥 쭉 갑니다. 이게요. 예? 갈수록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돈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퍼붓는 건 이건 진통제입니다, 일종의. 진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운동을 아주 그냥 프로 선수처럼 운동한 사람들이요. 제가 알고 있는 젊은이 중에라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한 6개월 병원에 입원했더니만은 문병을 가봤더니만요.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보면은 체력이 완전히 그대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체력이 이렇게 체질이 자꾸 저질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지금요. 그러면서 뭡니까요? 그 돈을 푸는 것이 골고루한테 나눠주면 그래도 그나마 그게 그래도 효과가 있을 텐데 돈 푸는 것이 소수한테뿐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주가라든가 부동산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화가 되겁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들이 일본 경제가 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단은 고갈돼가고 있어요. 국가 부채도 엄청 증가하고 중앙은행도 돈을 엄청 찍었는데 그걸 회수를 못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자산시장은 거품 만들었는데 이게 실물 경기하고 별개로 이게 돌아가고 앉았으니까 돈 찍어낸 거 가지고 이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막 거품이 생기니까 너나 나나 없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앉아있는 거고 예? 이걸 놓치게 되면 자기만 낙오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요. 근데 이게 언제 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앉아있는 거예요.